지원하는 돈은 혈세가 아니고 피해자 시민을 지원하는 돈만 혈세입니까? 정부가 위기의 기업도 지원하고 위기의 금융권도 지원하고 위기의 건설사도 지원하는데 정부의 잘못된 주거정책으로 피해를 본 위기의 피해자들은 왜 지원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래 이런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자산운용을 하는 곳 아닙니까?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정부가 혈세 낭비라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펴주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전세사기 깡통전세대책특별위원장 심상정입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자비하게 5조 원이나 삭감할 때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의 주거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확립할 때까지는 앞으로 이 자리에 더 자주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10월 국감 때부터 깡통전세 위험성을 경고하고 공공매입 등 대책을 시민사회계와 함께 제안하고 촉구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은 그동안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들이 연달아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니까 뒤늦게 경매 중단, 우선 매수권 부여, LH 공공매입, 지방세 후순위 조정까지 우리의 요구를 한 발씩 뒷걸음치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찔끔 대책으로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4.23 대책으로는 앞으로 전세 사기를 넘어 깡통전세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피해 사례의 10분의 1 정도밖에 포괄하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가 책임 주체가 돼서 피해자와 야당의 제안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피해자들과 야당의 제안을 정쟁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수용해서 최대 공약수로 합의해가는 민생협치의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깡통전세 피해자 특별법에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보증금 채권 매입, 그리고 국세 안분, 그리고 이미 발생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소급 적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첫째, 보증금 채권 매입은 피해자들이 피해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매나 소송의 절차를 단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국세 안분은 빌라왕 피해자와 같이 62억 원의 종부세가 첫 번째 경매주택부터 100%씩 변제돼서 그 누구도 지금 경매를 시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소급 적용은 작년 7월부터 정부가 전세사기 공동수사본부를 구성했고 또 9월부터 피해지원센터가 운영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9월 이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드립니다. 이 모든 내용이 제가 발의한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특별법이 속빈 강정이 되지 않고 다양한 피해자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될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지금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 여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을 반대하는 이유를 혈세 낭비다, 선을 넘는 지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혈세 이야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 PF 부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24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대출해 주기로 한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자산관리공사가 부실 PF 지원 펀드 1조 원을 구성하기로 했어요. 금융위기 때는 또 부실금융사 지원도 했습니다. 정부가 위기의 기업도 지원하고 위기의 금융권도 지원하고 위기의 건설사도 지원하는데 정부의 잘못된 주거정책으로 피해를 본 위기의 피해자들은 왜 지원하면 안 됩니까? 기업들을 지원하는 돈은 혈세가 아니고 피해자 시민을 지원하는 돈만 혈세입니까?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래 이런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자산운용을 하는 곳 아닙니까? 주택이라는 자산을 담보로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LH가 원래 하던 공공매입 임대사업을 활용해서 피해자 주거 지원을 하듯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래 하던 일을 활용해서 피해자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정부가 혈세 낭비라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퍼주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지금의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의 주장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신박한 주장이 있어요.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됐는데 왜 전세 사기가 났습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빌라왕이 1000채, 3000채를 돈 한 푼 안 갖고 사들일 수 있었습니까? 임대차 3법 중에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4년간 물량이 묶여 있으니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갱신 청구된 집들이 4년간 비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임차인은 이 임차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4년간 안정적으로 그 집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거래 빈도가 줄었을 뿐이지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의 근원은 무분별한 갭 투기고, 저금리와 대출 확대 정책이 갭 투기를 조장하고 전세값을 끌어올린 주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엄청난 감세 특혜를 제공한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결합돼서 이 민주공화국 백주 대낮에 빌라왕, 빌라의 신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겁니다. 금리와 부동산 실거래가를 12월로 제가 뽑아보고 여기에 각종 대출 확대 정책이 도입된 날을 표시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이거야말로 기본적인 시장 작동 원리에서 증명되는 것인데, 이걸 무시하고 어떻게든 임대차 3법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억지를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정부의 무책임을 뚫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이 꺾이지 않는 투지로 또 앞선 해법 제시로 여기까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정부 여당이 면피용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예방 대책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강력하게 요구해 나갑시다. 저와 정의당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무주택 세입자 여러분들, 피해자 여러분들 곁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